안녕하세요. 리뷰아재입니다. 일단 리뷰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데 예고편만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무기 어머니 취급을 했던 타리파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며 시간이 흘러 아주 나중에 삼도천에서 만나 뵙게 되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구미여전 10회 데자뷰가 끝이 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무기와 아음 그리고 이연의 일들이 600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데자뷰처럼 그들의 앞에 펼쳐졌죠. 아주 질기디 질긴 그들의 인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9회는 말 그대로 그냥 딱 그 회차만 영화로 내놓았어도 될 만큼 레전드였죠. 이연과 이랑 그리고 남자의 감정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0화에서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관계 정리를 시작해 나가는 듯 했죠. 현재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과거를 아름답게 지워야 하는 법, 그게 전생과 현생으로 이어진 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했을 겁니다. 어둑신이의 덫 정도는 혼자 힘으로 박차고 나오는 당찬 남지아는 유통기한 지난 과거보단 남지아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연은 폭포가 CG처럼 떨어지는 퇴사한 옛 직장에서 600년 동안 땅속에 묻어놨던 전 여친의 선물을 현 여친에게 보여주며 남지아가 아닌 아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말할 수 없었던 오해를 풀어놨습니다. 이연은 아음에게 조선시대 발렌타인데이였던 경칩에 은행 내하를 받으며 달달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행을 받으며 아음과 이별을 했죠. 무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는 유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아음을 사랑하게 될까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아음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천귀를 쫓아 산을 벗어나 힘이 줄어들었던 이연은 동네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게 된 상황을 아음 덕에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생명을 빚진 이연은 아음과 계약관계가 됩니다. 저는 이때 생겨난 계약의 반지가 왠지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어 맺어졌기에 생긴 결혼 반지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아음은 이무기와 함께였죠. 600년 전 이무기는 이연의 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을 원했죠. 이미 아음에게 마음을 준 이연은 아음을 살리기 위해 심장 정도는 그냥 내어줄 생각이었지만 순간 정신을 차린 아음은 계약을 이용 이연이 자신을 죽이게끔 소원을 빕니다. 결국 아음이 진짜 죽게 된 이유는 스스로 생을 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이연의 손을 빌려 죽었기 때문에 환생도 할 수 있었고 그녀의 희생 덕분에 이무기도 잠재울 수 있었죠. 처음부터 지아는 과거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연을 믿을 생각이었지만 이연은 마음속에 품었던 전 여친과의 사연을 지아에게 털어놓고 600년을 지켰던 아음과의 과거를 사라져버린 은행처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지아와의 사랑을 깔끔하게 시작했죠. 이렇게 오늘 10회는 캐릭터 간 관계 정리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연과 남지아처럼 신조와 유리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죠. 과거 인간의 덫에 누이 셋을 잃고 미쳐 날뛰던 전설의 여우 광호, 누이들을 잃은 분노로 사람들을 잡고 다니다 해당 관할구역 산신에게 쫓기게 되었고 이연의 숲에 들어가 숨은 뒤 그가 자신을 걷어준 덕에 목숨을 부지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생긴 은원관계 덕분에 이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인 우리는 되게 궁금했던 신주와 이연의 과거 서사를 유리는 눈꼽만치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노래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한 사람처럼 시원하게 간주 점프를 한 뒤 신주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로 이무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지식이란 지식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혹은 스타트업의 영실이의 인기가 부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아이폰을 쓰면 시리가 생각나고 갤럭시를 쓰면 빅스비가 생각날 말투로 어설프게 지아의 옆을 파고들었죠. 뭔가 눈은 웃지 않는데 입은 웃으면서 말은 하는데 감정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이무기는 그렇게 지아와 인턴과 PD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왠지 인질과 인질범 같은 이 관계는 아마도 지아 옆에부터 이연을 압박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 같지만 벌써 베이비시터의 손톱으로 방송국 사장의 정체까지 알아낸 지아가 순순히 이무기의 뜻대로 잡혀 있어줄지 왠지 어둑신이의 덧대처럼 또 한 번의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려는 이때 단 한 사람 이랑은 관계를 끊고 싶어 했죠.
형의 진심이 담긴 진달래꽃을 먹으며 그동안 자신의 오해로 얼룩져버린 형과의 시간을 안타까워했고 곧바로 타리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곤 이무기 집사와의 계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죠. 언제나 원칙주의자인 타리파는 원칙적인 방법인 네가 죽으면 된다 라고 했지만 원칙보단 정이 먼저인 현우웅은 모든 계약은 등가다 라는 힌트를 줍니다. 과연 이랑은 어떻게 집사와의 계약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원천무효입니다. 모든 계약은 등가다. 준 것만큼 그와 비례하는 걸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집사와 이랑과의 계약은 이연의 칼에 맞아 죽어가던 이랑을 집사가 꽈리로 살려주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해를 보며 알 수 있었죠. 이연은 이랑을 죽일 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깨어났을 이랑을 강제로 살려놓고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비교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딱히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도 않은 이랑에게 다가와서 입속에다가 만두를 막 넣어놓고 언젠간 먹고 싶어질 만두를 내가 먹여줬으니 만두값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과연 이 경우에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먹은 만두값을 내야 할까요? 이처럼 당연히 죽지 않을 사람에게 살려줬다며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랑이 어둑신의 덫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스스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깨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소원을 들어준다입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 이랑과 집사의 손가락에는 계약의 반지가 생겨난 상태, 그것이 무엇이든 계약이 성립하긴 했다는 뜻일 수도 있죠. 단 모든 계약은 등가이고 같은 값어치 정도만 갚으면 없어지는 것. 아음은 이연의 목숨을 구했기에 목숨으로 은혜를 갚게 할 수 있었지만 이랑은 굳이 목숨을 빚진 것이 아니기에 그만큼의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집사는 넌 내게 목숨을 빚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네 형의 목숨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지만 굳이 이연의 목숨까지는 바치지 않아도 계약은 종료될 것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의 무게를 깨달은 이연과 이랑이 되려 이 계약을 이용해서 이무기와 집사에게 한 방 먹일 듯 합니다. 예고에 나왔던 이랑이 또 한 번 배신을 당하고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연을 공격했던 건 쇼였던 거죠. 이랑은 형을 죽인 것처럼 집사에게 데려갔고 아마도 자기가 이랑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집사는 계약의 반지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연이 죽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연이 죽었다고 믿는 집사와 이무기는 분명 큰 실수를 할 것이 뻔할 듯 합니다. 아마도 이연의 몸을 가지려다 아직은 살아있는 이연에게 공격을 당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형태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 이무기를 일단 몸 안에 받아들인 후 여우구슬을 찾아와 삼켜서 자신의 몸 안에 이무기를 봉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남은 회차가 6회차라 벌써 봉인되진 않을 듯 싶긴 하네요. 하지만 11회에서는 이랑이 꼭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오늘의 한 줄 평,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지 말자.